사위는 결혼 초부터 장모님 앞에서 자주 움츠러들었다. 이유는 단 하나, 영어였다. 장모님은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수십 년을 원어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사위는 그런 장모님 앞에서 영어로 한마디 내뱉기도 어려웠다. 가끔씩 가족 모임에서 장모님이 유창하게 영어로 뉴스를 인용하거나 번역서를 비판하며 토론할 때면 사위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장모님은 그런 사위를 가볍게 타박하곤 했다. 대학까지 나왔으면서 영어도 못한다니. 그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그날 이후 사위는 마음속에 작은 불을 하나 지폈다. 조용한 반항이자 묵묵한 도전이었다. 그는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책상에 앉았고 출퇴근 지하철 안에서는 영어 팟캐스트를 귀에 꽂았다. 처음엔 한 문장을 이해하는데도 몇 번을 반복해야 했고 문법책은 도무지 재미가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해가 몇 번 바뀌고 계절이 돌고 돌아 어느새 그의 책상에는 다 쓴 노트가 쌓여갔고 외국인과 나누는 대화도 두렵지 않아졌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나 그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 목표를 세우고 있었다. 장모님과 함께 미국을 여행하겠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어로 당당히 말하고 싶었다. 당신 앞에서 더 이상 기죽지 않겠노라고.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장모님이 학술 세미나로 미국 시애틀에 갈 일이 생겼고 사위도 마침 회사에서 연차를 낼 수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동행을 자청했다. 장모님은 반신반의하며 허락했다. 어차피 공항에서부터 내 도움이 필요할 테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분위기는 달라졌다. 입국 심사대에서 사위는 또렷한 발음으로 모든 질문에 답했고 호텔 체크인 시에도 직원과 자연스럽게 농담을 주고받았다. 장모님은 처음엔 의아해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대화 방식과 어휘 선택, 유머 감각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레스토랑에서 메뉴를 주문하고 미술관에서 전시 설명을 통역하는 그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영어를 못하는 사위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을 읽고 말하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였다. 하루는 여행 중 장모님이 전혀 알지 못했던 복잡한 철도 노선에 대해 영무원과 상세히 의논하고 가장 효율적인 환승 방법을 이끌어낸 일이 있었다. 그때 장모님의 눈빛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엔 늘 짧은 한숨 뒤에 나왔던 일에서 영어가 필요하다니까 같은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대신 장모님은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며 사위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때로는 영어로 짧은 의견을 나누기도 했고 책 이야기로 이어지기도 했다. 미국 여행 마지막 날 두 사람은 작은 북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날따라 장모님의 얼굴엔 은은한 미소가 감돌았다. 그리고 사위는 문득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이 갈망했던 것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의 수평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장모님의 그늘 아래 있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여행은 사위에게 하나의 통과 의례였고 장모님에게는 사위를 다시 보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 장모님은 깊은 잠에 빠졌고 사위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영어는 그저 언어였지만 그 언어를 통해 그는 삶의 태도와 사람과의 거리를 바꾸고 있었던 것이다.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 장모님과 사위의 관계에는 분명한 변화의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늘 일방적인 평가와 비교의 대상이었던 사위였으나 이제 장모님의 눈에는 그가 하나의 성숙한 인격체로 자리 잡아 있었다. 단지 영어 실력의 향상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보여준 끈기와 성실함,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그녀의 인식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사위는 여행 이후에도 꾸준히 영어 공부를 이어갔다. 그는 언어를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영어 원서를 읽으며 자신이 몰랐던 인물들의 삶을 접하고 외국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통해 국내의 시선으로는 보이지 않던 세계의 이면을 깨달았다. 그런 사위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회사 동료들은 회의에서 점점 더 유창하게 의견을 전달하는 그의 모습에 감탄했고
해외 지사와의 협업에서도 중간 통역 없이 대화를 주도해 나가는 모습은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를 더욱 두텁게 했다. 장모님은 이런 사위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이 그에게 가졌던 선입견에 대해 반성하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자신도 외국어를 배워야 했던 시간들을 떠올렸고 그 속에서 느꼈던 두려움과 외로움을 문득 상기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야 사위가 걸어온 여정이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날 장모님은 사위가 읽던 책상 위에 책장을 펼쳐보게 되었다. 그곳엔 다양한 언어의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은 자국들과 작은 메모지에 정리된 단어들이 붙어 있었다. 그 메모 중 일부에는 처가 식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라는 글귀도 적혀 있었다. 장모님의 눈가에 엷은 웃음이 번졌다. 단순한 어학 실력 향상을 넘어서 진심으로 가정을 위한 노력이 녹아 있었던 것이다. 이후 장모님은 사위에게 한 권의 고전문학 번역서를 건넸다. 그것은 자신이 학문을 시작하던 초기에 가장 애착을 가졌던 책이기도 했다. 사위는 감사한 마음으로 책을 받아들고 매일 저녁 그 문장을 하나씩 소리내어 읽으며 원문과 번역을 비교해 나갔다. 장모님은 때때로 그에게 문장의 뉘앙스를 설명해 주었고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 대화는 단순한 언어의 전달을 넘어서 세대와 경험, 감정의 교류로 이어졌다. 시간이 흐르며 장모님은 어느새 사위를 친구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함께 전시회를 다녀오거나 외국 영화제를 관람하고 감상을 나누기도 했다. 예전 같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장면들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변화를 놀랍게 여겼고 사위의 아내조차 어머니가 예전과 달라지셨다고 말할 정도였다. 사위는 여전히 겸손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성취했다는 생각보다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세계와 관계를 열 수 있었다는 사실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 장모님 또한 점점 더 자주 이렇게 느끼곤 했다.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 그의 가능성과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장모님과 사위 사이에는 예전과는 다른 단단하고 조화로운 관계가 자리 잡았다. 영어는 이제 그들 사이의 장벽이 아니라 새로운 공감의 매개가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언어를 넘어선 신뢰와 이해의 언어로 바뀌어갔다. 그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온 변화가 아니었으나 오랜 시간 쌓인 노력이 만들어낸 하나의 성숙한 결실이었다. 그해 겨울 장모님은 대학 강의를 마친 뒤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었다. 오랜 세월을 캠퍼스 안에서 보냈던 그녀에게도 이제는 새로운 시간의 흐름이 요구되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퇴임 후의 공허함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나 요즘 들어 그녀의 마음에는 묘한 평온이 자리하고 있었다. 사위와의 관계가 이전과는 다른 온도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모님은 최근 들어 사위와 함께 영어 관련 책이나 미디어 콘텐츠를 나누는 일이 잦아졌다. 단순한 취미 수준을 넘어선 지적 교류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이따금 주말에 한강 근처의 작은 서점이나 북카페에서 만나 책을 고르고 각자 읽은 내용을 메모해 정리해 공유하곤 했다. 사위는 여전히 회사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장모님에게 조리 있게 정리해 전해주는 일에 큰 보람을 느꼈다. 장모님 또한 그가 해석한 문장을 보며 놀라워했고 종종 자신의 관점과 비교해보며 함께 고찰해보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이러한 지적 유대는 자연스럽게 감정적 거리감도 줄여주었다. 장모님은 예전엔 자신도 모르게 지녔던 위계적 태도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다. 사위를 대할 때마다 그는 딸의 남편이기 이전에 하나의 독립적인 지성인이자 노력하는 인간으로 다가왔다. 장모님은 이 사실을 서서히 받아들이는 가운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단편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왔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다. 한편 사위는 장모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면서 아내와의 사이도 더욱 부드러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아내는 가끔 웃으며 말했다. 예전에는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가 무심코 던지는 영어 용어나 비판에 사위가 말을 잇지 못하고 어색한 분위기가 되곤 했지만 요즘은 오히려 사위가 중심이 되어 대화를 주도한다고. 아내는 그 변화가 단지 영어 실력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긴 시간 쌓아온 진심과 성실함, 그리고 자신이 아닌 가족을 위한 내면의 성장 때문이었다.
어느 봄날 장모님은 자신이 소장해온 오래된 영어 시집 한 권을 사위에게 건넸다. 이는 그녀가 유학 시절 마음의 위안을 삼던 책이었다. 사위는 그 책을 한 줄 한 줄 곱씹으며 읽어내려갔다. 시의 흐름을 따라가며 떠오르는 이미지와 감정을 메모지에 적었고 다음 만남에 장모님에게 그 내용을 조심스럽게 전달했다. 장모님은 그의 해석과 감상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 능력이 아니라 시를 읽는 눈과 인간을 이해하는 감성이 더해진 결과였다. 그날 이후 장모님은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해 두었던 강의 자료와 메모들을 차례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언젠가 사위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유산처럼 느껴졌다. 더 이상 사위는 그녀에게 부족한 사람도 가르쳐야 할 존재도 아니었다. 오히려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경험이 많은,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그 관계는 여느 가족처럼 소란스럽거나 감정의 표현이 넘쳐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조용하고 단단한 바닥을 지닌 것이었다. 사위는 장모님을 통해 배웠고 장모님 또한 사위를 통해 새롭게 깨달았다. 언어라는 매개는 그저 도구였을 뿐 진정한 소통은 상대의 시간과 노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둘 다 서서히 알아가고 있었다. 이후로도 두 사람은 종종 작은 여행을 함께 하곤 했다. 영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따라 걸으며 그 길 위에서 삶과 세계, 그리고 인간에 대해 함께 사유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사위와 장모님은 더 이상 서로에게 벽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끝에 마침내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에 도달해 있었다. 그것이 바로 말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삶 속에서 가장 진실하게 느낄 수 있는 성장이라는 이름의 축복이었다. 여름의 끝자락 사위는 장모님과 함께 소규모 북토크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들이 모여 있었고 주제는 언어를 통한 세대 간 이해와 화해였다. 장모님은 초청 연사로 나섰고 사위는 단지 조용히 방청석에 앉아 그녀의 강연을 지켜보는 청중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날의 강연은 평소와 달리 장모님의 목소리에 묘한 울림이 더해져 있었다. 장모님은 긴 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어떻게 언어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는지 이야기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이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그 언어의 칼끝을 무심코 들이댄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담담한 어조로 고백했다. 청중은 조용했고 사위는 그 자리에 앉아 장모님의 말 하나하나를 곱씹었다. 그것은 명백히 그에게 건네는 사적인 화해의 언어이자 존중의 신호였다. 이후 장모님은 대학 도서관에 기증할 고전 문학 자료를 정리하였고 사위는 그 작업을 옆에서 도왔다. 그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은 수많은 문장과 마주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속 비극의 논리, 오스틴의 작품에 담긴 여성 서사의 흐름, 에밀리 디킨슨의 단단한 고독의 언어. 장모님은 때때로 주석을 달고 사위는 자신의 해석을 덧붙였다. 그들이 마주 앉은 책상 위에는 언어와 감정, 세대와 삶이 뒤엉켜 흐르는 작고 고요한 강이 생긴 듯 했다. 가을이 깊어지자 장모님은 퇴임 기념으로 소규모 회고집을 출간하기로 했다. 그 안에는 자신이 가르쳐온 수많은 학생들과의 인연, 연구와 논문을 향한 여정뿐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단상도 담겼다. 특별히 한 챕터는 뜻밖의 제자에게서 배운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구성되었고 사위와의 일화가 그곳에 실렸다. 장모님은 그 원고를 마무리하며 사위에게 처음으로 정중한 부탁을 했다. 자신의 회고집에 짧은 후기 하나를 써달라는 것이었다. 사위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한 문단의 글을 작성했다. 그 글은 유창하지 않았고 화려한 수사도 없었으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장모님에게 받은 상처도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자신이 했던 노력도 그리고 지금 느끼는 감사와 존중의 감정도 모두 솔직하게 담았다. 장모님은 그 글을 읽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글 말미에 쓰인 이제는 당신 앞에서 내 목소리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날이 왔습니다라는 문장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다. 퇴임 이후 장모님의 삶은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훨씬 더 깊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 앞에 증명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음미하며 살고 있었다. 사위는 그런 장모님과 이따금 차를 마시고 책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언젠가 둘은 함께 한 권의 책을 공역하기로 약속했다. 그것은 어느 시대의 문학작품이 아닌 서로의 시간을 번역하는 작업이었다. 세월은 그들에게 느리게 다가왔고 그 느림 속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자라났다. 장모님은 이제 사위를 단지 딸의 남편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에게는 삶을 정직하게 살아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와 온기가 있었다. 사위 또한 장모님에게서 학문을 넘어선 인간적인 품격을 느끼고 있었다. 그 품격은 말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살아낸 시간들 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이렇듯 언어는 결국 도구였다. 중요한 것은 그 언어를 통해 무엇을 나누는가, 어떤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가였다. 장모님과 사위는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그 진실에 닿았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관계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하나의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장모님과 사위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가족의 틀을 넘어 하나의 인문적 교류로 진화하고 있었다. 외형상으로는 여느 평범한 장모와 사위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들 사이에는 긴 시간 쌓아올린 존중과 노력의 흔적이 고요히 흘러가고 있었다. 누구보다 냉정하고 엄격하던 장모님은 이제 사위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사위 또한 장모님과의 시간을 통해 단순한 외국어 실력 이상의 통찰을 쌓아가고 있었다. 퇴임 이후 장모님은 오랜 교수 생활을 마무리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만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해내는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런 변화의 배경에는 사위의 존재가 있었다. 과거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말투, 권위적인 태도, 일방적인 지적 방식들이 어느새 장모님 스스로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그것을 정리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고방식도 다시 점검해야 했다. 사위는 직장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주말마다 시간을 쪼개 장모님을 찾아갔다. 때로는 책을 가지고 갔고 때로는 영화 한 편을 함께 보기 위해 작은 USB를 들고 오기도 했다. 그들의 시간은 짧지만 깊었다.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며 언어의 구조 속에 숨어있는 문화적 함의를 이야기하고 시대의 변화가 언어 표현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서로의 관점으로 분석해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어느 날 장모님은 사위에게 말했다. 자신의 수업에서 나눴던 수업 노트를 정리해볼 생각이 있다고. 사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 주부터 둘은 함께 그 작업을 시작했다. 정리 작업은 단순히 강의 자료를 모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장모님이 평생 가르쳐온 언어와 문학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다시 돌아보는 과정이었고 동시에 사위가 그 안에 자신만의 해석과 삶의 이야기를 덧붙여가는 공동의 창작이기도 했다. 장모님은 처음에는 단순한 조교처럼 그를 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위의 관찰력과 문장력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태도에 깊은 신뢰를 갖게 되었다. 그 작업이 3개월쯤 이어졌을 무렵 장모님은 문득 자신이 쓴 오래된 수필 원고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자신이 유학 시절 외로움 속에서 기록한 단상들로 낡은 종이 위에 번진 잉크 자국 속에 청춘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사위는 그것을 소리내어 읽어보았다. 그 목소리는 젊은 시절의 장모님과 현재의 사위가 시간 너머로 마주보는 듯한 울림을 만들어냈다. 장모님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묘한 해방감에 눈을 감았고 사위는 그 감정을 말없이 이해했다. 그날 이후 장모님은 자신이 수십 년 동안 꺼내지 못했던 감정과 기억을 하나둘 말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왜 영어에 집착했는지, 왜 가족에게조차 엄격했는지, 그리고 왜 사위에게 가혹할 정도로 기대를 걸었는지를 차분히 풀어놓았다. 그 모든 고백은 사위에게 상처라기보다 이해로 다가왔다. 이제 그는 장모님의 날카로움 속에 숨어있던 고단함과 결핍, 그리고 절박함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느 해 겨울 장모님은 사위와 함께 한 권의 자서전 성격을 띤 문학 에세이를 출간하게 되었다. 공동 집필자는 아니었으나 곳곳에 사위의 문장이 깃들어 있었고 맺은 말에는 장모님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나의 가장 단단한 벽을 허물게 되었다.
이 짧은 문장은 지난 수년간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시간의 밀도를 상징하는 증표였다. 그해 봄, 그들은 다시 미국을 찾았다. 이번에는 단지 여행이 아니라 한문학 세미나에 함께 패널로 초청되었기 때문이었다. 장모님은 교수로서, 사위는 실무자이자 언어 애호가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발언에 경청했고 발표 후에는 나란히 박수를 받았다. 청중 중 누군가는 그들을 모자지간이라 착각했고 누군가는 학문적 동반자라 여겼다. 그러나 그 모든 관계를 넘어서 그들은 이제 서로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깊은 거울이 되어 있었다. 그 여정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나누는 책을 늘려가고 때때로 과거를 회상하며 새로운 언어를 익혔다. 그것은 더 이상 영어라는 특정한 언어가 아니었다. 마음을 전하는 언어, 삶을 건네는 언어, 세대를 잇는 언어였다. 그리고 그 언어의 중심에는 긴 시간 끝에 마주하게 된 진심과 이해가 있었다.